네, 안녕하세요.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안검 수술 시에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하안검이라고 하면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눈 위를 수술하는 것을 상안검, 눈 아래를 수술하는 것을 하안검이라고 부릅니다. 눈 위니까 어퍼 블레파로플라스티라고 표현을 하고, 눈동자의 아래쪽 부분을 수술할 때는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라고 표현을 하죠. 근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눈밑 쪽을 수술할 때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있고, 그다음에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이 있고,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표현하는 수술도 하안검 수술입니다. 눈 아래쪽을 수술하는 건 모두 다 하안검 수술인데, 대신에 젊으신 분들은 눈동자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결막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안검 수술을 하는 거고요. 이 모든 거는 하안검의 방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안검 수술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 게 하안검이고,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건 눈밑지방 재배치, 눈밑지방 제거 수술,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.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도 하안검 수술이다. Low Blepharoplasty with Transconjunctival Method. 이게 정확한 수술명입니다. 이 하안검 수술에 대한 5스텝이 뭐냐라는 건데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문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드리면서 제가 수술할 때도 항상 이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수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이거는 닥터 로릭이라고 해서 이전에 미국 성형외과학회 회장이었던 분이고, 지금은 델라스 코스메틱 서저리를 운영하시면서 델라스 쪽에 대학 교수로도 같이 계시는 닥터 로릭의 논문이고요. 이 5스텝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. 눈 밑을 수술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 밑 톤입니다. 그러니까 그 눈 밑의 톤이라는 게 뭐냐면, 우리가 피부, 근육, 지방, 그 다음에 지방 밑쪽에 경막, 이런 식으로 조직들이 다 나눠져 있을 텐데, 이 조직들의 톤이 얼마나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냐가 사실은 수술적인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. 예전에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.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려서 피부를 떼어내고, 지방을 떼어내고, 그 다음에 다시 또 묶어주고, 그냥 이렇게 좀 단순화되는 개념이었다면, 요즘은 그 환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눈 밑의 톤을 유지할 수 있느냐,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환자분들 중에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. 뭐냐면 애교가 사라진다,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 밑쪽에 처짐 현상이 점점 나타난다. 이게 결국 뭐냐면 톤이 떨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5스텝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라는 논문에서도 닥터 로릭은 이전의 개념과는 지금은 개념이 조금 달라졌다. 결국 눈 밑의 톤을 아이리드부터 시작해서 중안면 쪽의 측 정션까지 정확하게 톤을 높여줄 수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들이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목표다.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 테이블은 결국에는 뭐냐면 올드앤 뉴만 보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, 눈 밑에 수술을 할 때 컨셉이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. 그 뜻이 뭐냐면 20, 30년 전만 해도 20, 30대래도 눈 밑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피부를 절개해서 그냥 피부를 떼어내고 지방을 떼어내고 올드 컨셉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요즘은 최대한 내 눈 밑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보존적으로, 대신에 탄력 있게 오랫동안 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분들한테도 수술 방법을 설명드리는데요. 자, 올드 컨셉을 보면 이렇습니다. 일단 인트라오퍼레이티브 플래닝에서 근육을 절개해내고요. 그 다음에 팻을 빼내고요. 눈밑이 좀 꺼져 보이는 느낌이 조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올드한 방법이라면, 새로운 방법은 뭐냐면 눈 밑에 있는 근육은 눈을 둘러싸는 근육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거를 오비큘라리스 오큘라리 머슬, 눈 둘레근이라고 부르는데, 이 눈 둘레근을 얼마만큼 톤을 강하게 유지하느냐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근육이라는 조직은요, 굉장히 선홍빛의 조직이잖아요.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핏줄들과 혈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을 한번 자른다고 생각하면, 그럼 그 중간중간에 있는 혈관들이나 림프관들이나 이런 거는 다 끊어지게 되겠죠.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묶게 되면 이 톤이 예전의 톤과 비슷하게 돌아올 수 있느냐? 절대 아니죠.
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혈관들이나 림프관들이 잘리기 때문에.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수를 할 때도 최대한 눈 둘레근을 지켜주는 겁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내추럴한 어피어링을 목표로 하면서 로어 아이리드가 좀 더 영할 수 있게 애교 근육이나 혹은 고랑 부분이 덜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fat removal, 그러니까 지방을 빼내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fat removal 하는 경우에는 removal 하지만 고랑 쪽으로 재배치를 시켜주는 fat repositioning의 개념이 좀 더 요즘은 일반화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뉴 콘셉트에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오비클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을 프리저베이션, 보존시켜줘야 된다는 거.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. 두 번째는 fat repositioning, fat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재배치해준다. 물론 재배치만 하는 게 좋은 거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키세팔리, 그러니까 얼굴이 서양인들과 다르게 좀 이쪽이 넓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온 몇 개의 논문에서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팻을 리무발 해주면서 리포지셔닝 시켜주는 게 더 좋다라는 논문이 대다수입니다. 마지막은 세 번째는 내추럴한 어피어링을 위해서 즉 정시형부터 전체적인 페이스의 오버럴을 봐야 된다.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다섯 가지 스텝은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에 이제 첨가를 했는데요. 첫 번째는 중안면 쪽이 눈 밑쪽과 가장 큰 연관성을 짓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안면 쪽이 꺼지면서 상대적으로 고랑이 더 보이면서 지방이 더 불룩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피곤해 보이죠.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. 그래서 말라 쪽에 fat graft 혹은 말라 쪽에 필러를 채워주는 볼륨을 높여주는 시술은 눈 밑 쪽에 도움이 된다. 이게 결국 내추럴한 어피어런스를 의미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팻을 리무벌 하거나 리포지셔닝 시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눈 밑에 지방이 당연히 많으면 그 지방은 살짝 빼주는 게 좋습니다. 대신에 이제 고랑 쪽으로 그 지방 자체를 옮겨줘서 좀 더 고랑이 덜 보이면서 내추럴한 쉐입을 말라 쪽까지 같이 동반시켜 주는 게 요즘 이제 팻 리무벌 혹은 팻 리포지셔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서 두 번째는 지방의 재배치 혹은 제거. 세 번째는 눈밑고랑 인대라고 하는 이 인대가 결국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띠기 때문에 이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을 릴리즈 시켜주는 겁니다. 논문상에서도 지금 발표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.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소프트 티슈 자체랑 커넥티브 티슈 자체가 조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눈밑고랑 인대 부분 쪽의 리가멘트를 좀 더, 그러니까 인대를 좀 더 풀어주는 거. 이게 세 번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. 자, 네 번째는 라테럴 칸토팩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대 고정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. 뭐냐? 인대 고정술이라는 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얘가 늘어져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눈이 처져 보이고 피곤해 보이게 되죠.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 쪽에 인대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처지는 모양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인대를 고정시켜 줌으로써 좀 더 팽팽한 상태로 근육과 인대 부분, 그러니까 애교의 아래쪽 부분을 당겨준다 이 의미인데 저는 보통 40대 이전에서는 잘 추천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눈매가 바뀝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인대의 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늘어지신 분들이 대부분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인대 고정술 라테럴 칸토팩시는 이런 수술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 이제 피부가 나오면 피부를 당연히 절개해서 떼어내 줘야 되겠죠. 대신에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피부를 떼어낸다라고 해서 눈 밑쪽에 잔주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잔주름이라는 건 피부의 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가 늘어진 부분을 다 제거해 줬다고 눈 밑에 주름이 확 없어지나요? 그건 아닙니다. 눈 밑에 피부가 많이 늘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피부를 절개해줘서 당겨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 밑은 뭐다? 톤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피부 절개를 할 게 없다면 저는 피부 절개를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. 특히 이 다섯 가지 스텝 중에서 저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애매하게 피부가 늘어진 경우라면 그때는 사실 눈 밑쪽의 지방 재배치나 아니면은 눈 밑쪽의 경막 강화 재배치, 제거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피부와 근육을 보존하는 선에서 눈 밑을 수술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본인 피부의 주름이나 아니면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그건 언제든지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요. 그래서
순서대로 본인의 눈 밑에 맞게 수술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5가지 컨셉이 뭐냐면 요즘 뉴 컨셉에 가장 모든 걸 집합해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밑 수술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이 5가지 수술에서 몇 가지로 골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5가지 스텝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자, 요 그림은 이제 수술 전에 체크할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뭘 체크하느냐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동자에서부터 아이 마진, 그러니까 눈꺼풀의 아래쪽 부분의 요 길이를 측정을 하고요. 눈동자서부터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이 티어트로프까지의 거리, 그러니까 불룩해 보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꺼져 보이는 부위, 눈 밑쪽의 그 피부의 길이를 측정을 하고, 마지막으로는 티어트로프라고 하는 이 눈밑 고랑 인대의 깊음 정도, 이것에 따라서 또 수술 플랜은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제가 수술 전에 꼭 환자분들한테 체크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 사진도 보시겠습니다. 이분은 절개를 한 분이 아닙니다.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본인의 애교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눈 밑쪽에 고랑진 부분과 지방이 프롤랩스된 부분, 불룩해진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이 들어갔던 분이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의 늘어짐은 약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절개를 한 수술의 케이스가 아니라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남자분들이면 특히 강조드립니다. 주름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자연스러운 주름은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. 대신에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불룩한 이미지만 좀 더 개선을 시킵시다.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옆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라테랄 칸토팩시를 같이 시행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인대를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같이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고요.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젊죠.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? 애교 근육 자체가 좀 처지면서 상대적으로 애교 바깥쪽 부분이 좀 불룩해 보이면서 어떻죠? 눈밑고랑 쪽이나 불룩함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통해서 고랑 부분을 좀 덜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 불룩한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칸토팩시가 필요한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눈매를 최대한 보존을 하되 처져 있는 애교 근육 쪽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좀 더 날렵하게 만들어준 거고요.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교 근육 쪽에 이 근육은 더 처지겠죠. 그래서 그 부분 쪽을 고려해서 수술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개개인마다 정말 다릅니다. 그리고 눈밑 수술은 항상 보존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탄탄한 톤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시거든요.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, 30대 분들은 내가 눈밑 수술을 하려고 계획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좀 어두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생기는 변화를 막아주면서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냐, 이거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, 40대, 50대가 지나면서는 명확하게 약해진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그 약해진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게 눈밑 수술의 목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닥터 로릭의 5 Step of Low Blepharopacity 논문을 같이 보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환자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